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입니다. 지은이는 김호연님이고 펴낸 곳은 나무옆 피자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김호연님은 2013년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연적, 고스트라이터즈, 파우스터, 불편한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 2, 3문집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 김호연의 작업실 을편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은일, 이권 통합 100만 부 판매를 기록한 밀리언셀러로 부산, 인천, 춘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 올해의 책에 선정되었으며 알라딘, 예스24 밀리의 서재, 국립중앙도서관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폴란드 등 14개국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으며 연극과 드라마로도 제작 중입니다. 북 리뷰. 올웨이스 편의점의 알바인 오선숙 여사는 점장이 되어 월급도 오르고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일권에서 활약했던 두꼬 씨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자신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2에서도 동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취준생 소진은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자 대기업이니 공채니 하는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경영학 전공과 거리가 있는 콘텐츠 기획사, 출판사, 웹 플랫폼 회사 등에도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에서조차 서류에서 떨어지고 나면 취준생으로서의 유통기한이 끝난 게 아닌가 하는 낭패감에 휩싸입니다. 소진은 주말 알바를 찾던 중 이 소설의 주요 무대인 올웨이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같은 직원인 황금배 별명은 홍금보 아저씨와 폐기상품 도시락을 놓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소설 불편한 편의점 2도 1권과 같이 소시민들의 삶과 희노애락이 펼쳐지는데요. 편의점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친숙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이야기가 김호연 작가님에 의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탈바꿈합니다. 특히 김호연 작가님의 센스 있고 통통 튀는 문장은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회수 작가님의 소설 황금비늘을 보고 웃은 지가 꽤 오래전인데 김호연 작가님이 오랜만에 웃음을 자아내게 해줍니다. 근처에 경쟁 편의점 2곳이 오픈하여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명숙 여사는 직원들이 생활비라도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요즘 상가 건물이 새로 오픈하면 부동산과 편의점이 우선적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만큼 장사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24시간 영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24시간 PC방 또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언제 경기가 좋은 때가 있었나요?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도서 일본 전산 이야기를 보면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는 건 핑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가모리 사장의 호통 경영으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또한 도서 1000원을 경영하라를 읽어보면 다이소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님은 부단한 노력 끝에 지금의 다이소를 만든 것입니다. 편의점은 알바 모집이 중요한 관건인데요. 야간 알바 구하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바를 구하지 못하면 사장이 대신 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건너 하나씩 생기는 편의점이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때는 대여점과 편의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어느새인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김호연 작가님이 이 소설을 쓸 당시에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올웨이스 편의점의 단골 손님 최 사장은 청파동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의 여파로 손님은 끊기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데 최 사장은 말합니다. 피 흘리는 사람에게 물 마시라는 것이지요. 수혈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했습니다. 코로나의 여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마스크 판매업체는 떼돈을 벌고 소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뉴스에 나오는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제1정육식당 최 사장은 올웨이스 편의점 알바인 황금배에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줄을 서는 맛집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동네를 파악해보니 과연 장사가 잘 되는 점포도 있었습니다. 꼰대 소리를 듣던 최 사장은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을 더욱 앞당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기에 지구의 주인이기도 한 것이지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우주전쟁을 보면 결말에 침략을 한 에이리언들이 지구 환경에 적응을 못해 자멸을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진 공룡에 이어 쥐가 지구를 점령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코로나에 대응해 인간은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제1정육식당 최 사장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 힘겨운 삶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편의점 상품 중에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 2+1 상품입니다. 하나 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민규는 더운 여름에 시원한 편의점에서 초코우유를 마시며 유튜브 채널을 보거나 독서를 합니다. 알바인 홍금보 아저씨는 그런 민규에게 패기전 상품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홍금보 아저씨는 오지랖이 넓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마음을 따스하게 해줍니다. 불편한 편의점 1권에서 활약한 야간 알바 도꼬시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2권에서는 홍금보 아저씨가 따뜻함을 선보입니다. 웃을 때는 호탕하게 웃기도 합니다. 홍금보 아저씨는 편의점에 자주 들르는 민규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에게 있는 3가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더라. 먼저 내가 잘하는 일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아야 한다더라고. 여기서 잘하는 일은 특기야. 하고 싶은 일은 꿈이고,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직업이라고 하자. 이것에 모두 해당하는 교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교집합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특기가 꿈이고 그게 직업이 돼서 돈도 벌면 최고인 거지. 민규는 사흘에 한 번꼴로 벌어지는 엄마와 아빠의 싸움, 아빠의 술, 담배 셔틀, 형의 잘난 척과 무시가 옥죄어와서 그러한 것들을 피해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무관심 아래 보내는 몇 시간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민규에게 홍금보 아저씨는 남산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좋아하는 책도 볼 수 있고 매점이 있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곳. 저의 경우에는 정독도서관을 자주 갔었습니다. 책은 물론 컴퓨터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았고 매점에서 싼 음식을 골라 식사를 해결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도서를 4권 정도 대여를 하여 집에서 읽고 있습니다. 신간 중에 베스트셀러는 대여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약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신간 베스트셀러는 구입해서 읽는 편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구입한 책입니다. 저는 책이 많은 곳, 도서관, 문고, 중고서점을 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또는 신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른 책이 재미있으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책과 함께하는 삶도 좋은 것 같습니다. 취미가 독서라서 책을 가까이 하는데 읽는 속도가 느려 한 권을 읽는데 2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독서광 빌 게이츠는 책을 빨리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인지라 속독법에 관련된 도서를 보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책을 다 보고 나면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소설은 우리들 일상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이야기인데 작가의 손을 거쳐 재미있는 이야기로 탈바꿈합니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합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불편한 편의점처럼 동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 많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 수상한 한의원,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등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같은 장르의 소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또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는 다작을 하는 작가로 유명한데 그의 작품은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작가이신 김호연 님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 좋은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가님의 센스가 넘치는 문장들을 다른 소설에서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소설 스타일을 쓰신 백영옥 작가님이 생각이 나는데 김호연 작가님과 백영옥 작가님 두 분은 통통 튀는 이야기로 독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올웨이스 편의점은 다른 편의점에 비해 상품 수도 적고 부실한 편이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이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사실 편의점 상품값은 마트에 비해 비쌉니다.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기에 사람들은 이용을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는 근처는 상권이 괜찮은 곳이라고. 어느 편의점의 경우에는 부부가 알바를 쓰지 않고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었는데 인건비를 아껴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부부 사장님의 애환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알바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주유소, 민속주점 서빙, 경비원, 비디오 가게 등을 해보았는데 편의점 알바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서를 보니 편의점 알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야간 알바 독고 씨가 떠나고 1년 반이 지난 여름, 청파동 올웨이스 편의점을 지키는 홍금보 씨는 사실 대학에서 동아리 연극반에 입단해 아동극을 주로 선보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배우들은 자신의 대사를 소화하기 위해 대단한 암기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대사를 외우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일 이권을 통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를 들려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도서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이라서 조금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은 편해야 하는데 제목은 불편한 편의점이라서요. 하지만 이권을 끝으로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청파동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올웨이스 편의점은 소시민들의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1권에서는 독고 씨를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2권에서는 홍금보 아저씨가 주가 되어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지랖 넓은 홍금보 아저씨는 올웨이스 편의점의 밤을 지켰지만 여명숙 여사의 아들 강 사장에게 오너 알바가 되라는 충고를 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민식은 야간 알바로 일하게 됩니다. 경도인 지장의 판정을 받은 여명숙 여사는 아들이 야간 알바로 일하게 된 것에 기쁨을 느끼고 아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소설은 편의점을 무대로 하여 편의점 직원들의 이야기와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 편의점을 운영하는 민식의 식구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결국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이지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점의 이야기가 정작가에 의해 연극으로 탄생합니다. 독고 씨 역할은 홍금보 아저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편의점 이야기가 연극으로 올려진 것을 보고 여명숙 여사는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도서의 결말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노 마스크 데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